네,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게 물동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겠죠. 그중에서 운송, 특히 해상 운송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글로벌 해운 시장 최근 관세 등의 불확실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종종 나오고 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예상했었던 것처럼 관세 인상과 같은 이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작년보다 계속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임도 이제 저희 대표적인 SCFI라고 컨테이너 해운 운임 지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사실 직전까지 10주 연속으로 10주 이상 이제 하락을 해왔었고요. 최근에 이런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하반기 전망 역시 그리 밝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BDI라고 해서 이제 벌크 쪽 같은 경우에 도 사실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수요 둔화 우려로 인해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확실히 해운 업종이 전반적인 이런 경기 불확실성에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로 인해서 물가 자체가 올라가면 이게 많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운 시장 자체가 이제 긍정적이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흐름들 체크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운 시장은 그동안은 이제 경기를 대표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 그 상관관계가 조금 많이 둔화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변수를 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기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운 쪽이 부정적인 것은 맞기는 한데요. 한편으로는 또 국내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안에서 좀 숨겨진 이런 기회 요인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 선사 대비 또 국내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이익이 개선되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SCFI를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레벨 자체는 사실 지금 처해 있는 공급 또는 수급 환경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수요가 안 좋은 단순히 매크로 요인 이게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항만 적체라든지 수혜주 운하 이런 사태 등을 통해서 오히려 해운 선사들이 과거보다는 좀 방어를 잘하고 있는 모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보다 우리의 해운 선사들이 굉장히 이제 실적 방어적인 측면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내용 주셨습니다. 기업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런 구체적인 모멘텀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 바뀐 해운 업종 안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 최선호주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최선호주라고 하는 거는 또 저희 애널리스트 투자 추천드리는 입장에서 가장 마음 편한 어떻게 보면 종목이 될 텐데요. 그렇게 보면은 현대 글로비스가 여전히 가장 실적적인 측면 또는 투자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요. 네. 대신 아마 글로비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서 시장에서도 이미 계속 꾸준히 잘하던 종목 왜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는 좀 추가로 페노션까지 함께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예, 현대 글로비스 저희가 지난번에 좀 깊게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함께 같이 볼 만한 페노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LNG선 사업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이 페노션 실적 견인하는 게 LNG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원래 이제 건화물이라고 해서 벌크 해운 선사로 페노션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시황 따라서 또는 중국 경기 따라서 부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원자재, 곡물 이런 걸 많이 이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LNG 쪽에서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해줘서 이런 벌크 쪽 수요 둔화되는 부분은 모두 만회하고도 남는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페노션은 벌크, 드라이벌크뿐만 아니라 LNG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함께 지켜보자라는 생각입니다. LNG 선박을 만드는 거 이게 특수선이 필요하죠. LNG 운반을 하려면 그 만드는 건 우리 조선소가 하고 요거를 사서 운행을 하는 게 이제 페노션이다. 이렇게 선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 LNG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흐름들이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LNG 이제 운반하게 되는 선박 관련된 모멘텀으로 조선 업종이 또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LNG 쪽 물동량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이거를 옮겨야 되는 선사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노션처럼 신사업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선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시 투자 관점에서는 좀 많이 소외가 됐는데요.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수요 물동량이 증가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국내 선사들이 이런 기존 건화물 사업에서 쌓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이제 프로젝트 수주들을 계속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이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이제 LNG선 수요와 관련된 흐름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페노션 체크를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모멘텀들을 녹여내서 투자 의견을 내실 때 목표 주가를 산정하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페노션은 워낙 또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과거 이제 평균과 비교하면은 뭐 PBR 지금 0.3배에서 4배가 안 되는 수준인데 0.5 이상 원래 기본적으로 했었던 종목이라서 업사이드는 훨씬 더 크게 남아 있고요. 요걸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약간 살짝 재평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목표 주가 이런 밸류에이션 만들 때 SOTP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해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전통 산업이기도 하고요. 좀 생각보다 이런 사업 구조가 심플하다라는 인식이 커서 이렇게 굳이 사업 부문별로 밸류에이션을 따로 적용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노션 같은 경우도 계속 저평가를 받아왔었던 게 건화물소 그동안 메인으로 하고 있었던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석이나 석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사양산업 이미지로 앞으로는 수요가 꺾일 거다라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뭐 선박 가치보다도 이제 PBR 기준으로 사실 0.5 이하로 적용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카운트는 이제 와서 갑자기 새롭게 뭔가 달라질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앞서 말씀드린 LNG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라이버코와 다르게 구조적 성장이 가능해서 이 부분은 사실 따로 떼어놓고 밸류에이션을 매기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LNG선 이제 영업이익 비중으로는요, 작년 8%에 불과했었던 게 올해 상반기 지금 3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70%는 기존에 봤던 뭐 PBR 0.4 이 정도 유지를 하더라도 이 30%에 대해서는 PBR 1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OTP 관점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 대비 30% 이상의 업사이드 존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LNG선 수요 증가를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장부가 정도는 충분히 밸류를 매겨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HMM 가겠습니다. 요 지난주에 포스코 인수설이 나왔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시너지 효과는 어느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요? 사실 이렇게 오랜만에 저를 불러주시면 바로 직전에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한편으로 저도 좀 드릴 업데이트 해드릴 얘기들이 많으면서 또 되게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일 것 같기는 한데 예. 일단 현재까지는 확실히 포스코 그룹 쪽에서 H&M 인수를 추진 또는 검토 중이다 정도까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포스코 쪽에서는 이미 기존의 H&M 지분 매각 정부 쪽에서 추진했었을 때 관심이 없었고 시너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인수를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걸 또 정치적 이슈랑 또 엮어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인수를 정말 확정해서 추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그룹 쪽에서는 H&M 관련된 시너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전략이라든지 비전을 함께 제시해야지만 아마 투자자분들의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 노출되어 있는 데이터 근거로 좀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HMM 가겠습니다. 앞서서 페노션은 벌크선인데 HMM은 컨테이너선 중심이잖아요. 그 이익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감익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사실 연간으로 이제 YY로 감익 이런 추세를 예상을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시황이 이제 관세라든지 글로벌 경기 영향으로 좀 둔화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홍해 사태, 수혜주 운하 막혀서 우회하는 이 반사 이익 덕분에 지금까지 돈을 평년 수준보다 훨씬 더 잘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제 기저 부담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감익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1년간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사실 여기에 민감해 하기보다는 일단은 해운 운임 시황이 계속 하향 안정화될 텐데 그 바닥이 뭐 팬데믹 이전처럼 1000포인트가 깨질지 아니면 직전 1100보다 더 높게 유지가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 하향 안정화되는 운임 바닥에 대해 더 주목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가미 기조가 어쨌든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하반기 해상 운수업종에서 주목할 만한 모멘텀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앞에서 추천드렸었던 것처럼요. 결국에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로 대표되는 PCC 자동차 이제 운반선 시장 이 부분에서 언제까지 이제 이런 이익 모멘텀이 유지될지 이게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패노션 관련해서는 역시 LNG 쪽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LNG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벌크나 컨테이너와 다르게 스팟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신규 수주 또는 얼마만큼 새로운 물량들을 확보하는지 이런 뉴스 모멘텀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결국 거버넌스 이슈가 계속해서 해운 시장에서 추가적인 알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뭐 H&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개 매수와 관련된 주주 환원 이런 기대감뿐만 아니라 민영화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 흘러나올지 그리고 이걸 더 넓혀서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벌크 쪽에서는 또 매물로 나와 있는 선사들이 몇 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적으로 사실 여유가 되는 앞서 설명드린 글로비스나 패노션 같은 곳들이 추가적인 M&A나 다른 투자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함께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이제 팔리는지 그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현대 글로비스가 일단 탑픽이었고 그 다음에 LNG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패노션까지 저희 체크해봤습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